네, 반갑습니다. 오늘 9시입니다. 저희 오늘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우리 한은진 저자님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함께 계셨고 예전에는 저처럼 강의하려면 강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야 됐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작가, 저자라고 하면 또 큰 어떤 뭐라 해야 되죠? 타이틀이 필요했죠. 근데 요즘엔 본인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누구든, 용기만 있으면 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엄마 저자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보민 저자님도 한번 저희가 단톡방에서 모셨었고, 오늘 이렇게 한은진 저자님을 모셨는데, 엄마 저자가 많아지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왜냐면 좀 전에 지금 제가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지만 엄마의 스토리만큼 막강한 스토리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엄마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르고 또 자라온 어떤 환경이나 지내온 어떤 시간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엄마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서 내 얘기도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도 보이고 또 내 아이의 이야기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될 수 있고 누구나가 저자가 되는 꿈을 또 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지금 조금 읽어봤는데 아이가 사실 저는 저자님 모실 때까지 아이가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저는 읽으면서 몇 번 소름도 돋고 나라면 이때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그 순간 얼마나 눈물을 훔쳤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 저도 한때 이제 아주 진짜 저는 은진 작가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적이었지만 예. 아이를 이제 응급실을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이제 심장 조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오늘 한은진 저자님의 스토리, 그리고 한은진 저자님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고 어떻게 강한 엄마로 성장해왔는지 그 스토리를 함께 하면서 같이 울고 웃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로 우리 저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소희 원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저의 책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네, 잠시만요. 아직 안 됐어요. 아, 잠시만요. 비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왜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수정했어요. 하시면 돼요. 네네, 다시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했는데.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 마인드맵 출강 강의를 하게 된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자의 저자 한은진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밤 9시 4분인데 이 시간에 어, 이런 귀한 시간에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시간에 뭘 하기가 되게 애매한 시간인데 이렇게 멋지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알레르기 쇼크 아이를 키우는 119 맘의 고군분투 성장 그리고 생존기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는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데 혹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육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통하거나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출간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읽었다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긴 한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라고 하면 이제 가렵거나 뭐 발진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꽃가루철을 내면은 막 눈물이 난다거나 코가 가렵거나 이런 거였는데 저희 아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통해 쇼크가 일어나는 아이인데 그 쇼크가 일어나는
그런 항원 물질이 우유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한 방울만 튀어도 호흡이 막 곤란해져서 약간 좀 유리 같은 유리왕자 같은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7, 8년 동안 거의 밖에를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아이를 계속 돌보면서 살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12년 동안 제가 생활했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쇼크 아이를 키우는 119맘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119는 사실은 우리가 119를 부를 때는 되게 긴급한 상황에 119를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알레르기 쇼크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알레르기 쇼크가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119보다 더 빨리 가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119맘입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군분투 생존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잊고 있었던 그런 행복이나 소소한 그런 아이를 위해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강의가 저한테는 4번째 강의였는데요. 사실은 이 책을 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다른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집중을 하셔서 책을 쓰시면 금방금방 책을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계속 아파가지고 중간에 책을 쓰다가 덮었고 덮다가 또 울다가 쓰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아프면 이제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무섭다고 집에 전화를 하기도 하면 또 아이를 데리러 갔었고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출간하려고 이제 책을 틈틈이 쓰고 있었는데 투고를 하고 나서는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서 출간 계약을 해서 이제 써가지고 내가 출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아이가 아프고 저도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그게 되게 여의치 않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2년 정도를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이 책 하나를.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책이 다른 분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등극도 됐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고생했단 말도 들리고, 이런 책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책 내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책을 잘 써서 그렇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이 커졌고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사랑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한은진이고요. 요즘에 사실은 본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부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본명이 한은진이긴 하지만 부캐인 꿈꾸는 샤랄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꿈꾸는 샤랄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책을 쓰기도 하고 글을 독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은진이라는 이름보다 꿈샤라고 불리는 게 좀 더 편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닉네임과 제 이름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대학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대학교를 빨리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대학교 갈 때 그때가 IMF였는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대학교를 합격해도 가지는 못했고 한 2, 3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학교를 늦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근무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알레르기 쇼크가 있는 아이여가지고 이제 계속 집에서만 있게 됐어요. 그리고 활동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 보니까 빵이랑 과자랑 쿠키 같은 거를 전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되게 안 되더라고요.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조금 크게 됐을 때 제가 기능사 학원이랑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을 좀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케이크를 만들다 보니까 또 케이크 디자인이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면서 아이가 좀 아프고 힘든 시간을 그런 걸 만들면서 좀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슬픈 얘기긴 한데 아이가 이제 쇼크가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 많이 받아주지 않거나 많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랑 집에 있으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독서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서 뭘 해주면 더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베에도 좀 관심을 갖게 돼서 가베 지도사도 좀 따게 됐고 이제는 아들이 정말 많이 커서 이제 12살이 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도 요즘에는 이제 사춘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고 아직도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운 좋게도 그때 심리독서 지도사라는 자격증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수료하면서 심리독서 지도사를 따서 이제 아이들하고 독서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마음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화 구연 지도사도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동화도 재미있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우여곡절 끝에 나온 책은 2021년 9월 3일 날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채팅창 보니까 21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잠깐 퀴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다 한번 켜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3분께 기프트콘을 보내드릴 건데 제가 문제를 2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적어주시는 분께 1번 답과 2번 답을 빨리 적어주신 3분께 네,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채팅창에 한번 채팅을 띄워주시고요. 네. 두구두구두구 하시고 문제는 되게 쉽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면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해도 될까요? 그러면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예정도 퀴즈인데요. 자, 퀴즈 첫 번째는요. 김영민님. 꿈꾸는 샤랄라의 책 제목은 했을 때 땡꾸는 엄마는 땡상보다 땡단하다인데 여기서 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요. 땡땡 알레르기 쇼크가 있습니다. 네, 정답 많이 맞춰주시네요. 김영민님 맞춰주셨고요. 네, 오소희 원장님 맞춰주셨고요. 지연님도 맞춰주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막 지금 맞춰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꿈세단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알레르기 쇼크가 있지요. 네네, 많이 맞춰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맞춰주신 3분께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성함이랑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까보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책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는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 3장과 4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키워드가 딱 2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알레르기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 쇼크를 겪으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쫓겨도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것도 다반사였고 잠을 솔직히 제대로 잠은 적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아플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주자주 아파서 응급실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키워드가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막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그때 키워드가 성장입니다. 그래서 제 책은 고통이라는 그런 키워드와 성장이라는 키워드 2개가 되어 있고 꿈꾸는 엄마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천천히 아이와 눈을 마주보고 나중에 성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표지를 보시면 사실 이 책 표지를 2번이나 골랐거든요. 지인들한테 책 표지 어떤 게 좋아? 라고 막 물어보면서 이제 선택한 표지였는데
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고 지금도 사실은 아들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들은 늘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은 아이와 나의 몸과 그리고 마음이 모두 성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책에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고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제 책을 읽었는데 되게 슬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힘들었던 그 장면이 응급실 갔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막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다른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이렇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삶은 이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라고 다양성의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의 키워드에서는 제가 시설에서 아이를 맡겨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뭐 국회 토론회에도 나가가지고 이제 알레르기 아이를 위해 토론회도 여러 번 나갔고요.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뭘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뭐 뉴스 출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고통의 그런 키워드에 나와 있고요. 성장 같은 거는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기계발이라든지 뭐 독서를 통해서 책을 쓰게 된 과정 그리고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거 뭐 아이가 이제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독서나 뭐 아이의 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어렵지 않게 금방금방 술술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적어놨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고통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고통을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을 해놨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고통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고통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기 중에서 자기를 제일 괴롭게 하는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경제적인 고통도 되게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돈이 없는 것도 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가난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가난 때문에 되게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 하나의 경제적 고통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인 육체적 고통은 저는 아이가 이제 계속 아프다 보니까 이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드는 아이이다 보니까 이게 육체적 고통이 제일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숨을 못 쉬거나 그랬을 때 제가 또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니까 이런 1분 1초의 순간이 너무너무 마음이 막 아프게 막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내가 아프고 아이가 안 아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육체적 아픔이 저한테 전이가 되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제가 많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내가 돌봐야 하나. 그리고 얘가 멘탈이 막 깨지고 할 때 나는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은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7, 8년 정도 계속 우울증을 앓았고 그리고 계속 힘들어하고 프롤로그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 뭐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들이 있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얘를 두고 가면 사실은 누가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지. 난 엄마니까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이런 정신적 고통을 천천히 떨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경제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모두 다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복합적 고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고통이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는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되게 홀가분하게 이걸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드리자면요. 저희 아이가 우유 알레르기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 언제 알았냐면요. 7개월 때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생각 외로 모유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우유 알러지가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고 우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분유를 먹인 일이 없어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죠. 그래서 친한 언니네 집에 갔는데 그 언니가 치즈로 이유식을 만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서 아들한테 좀 영양가 있게 줘봐야겠다. 그러고 그걸 주는 순간 아들이 그걸 먹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팅팅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들쳐업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은 우유 알레르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알레르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면 낫겠지. 크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우유 2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암도 뭐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뭐 단계가 있듯이 이 알레르기에도 단계가 있는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고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2단계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크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12년 동안 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심해지고 수치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서 알레르기 쇼크 환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빠에 대한 얘기하는 거. 저희 아이라 죄송합니다. 아이브라서 저쪽에 가 있으세요. 알레르기 쇼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알레르기 쇼크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가 듣고 제일 힘들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여기서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떤 거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자꾸 와 그래서. 네, 맞아요. 진짜 죽어? 정말 이것도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 말은 언제 많이 들었냐면요. 쇼하는 거 아니야? 이 말도 되게 상처였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SBS 뉴스랑 MBC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댓글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쪽에 이제 있던 분이 아이가 우유가 들어있는 카레를 먹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얗게 적어놓은 거는 제가 일상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많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크면 좋아지는데 소량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막 힘들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유난스럽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그걸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여주인공이 아름답게 잘 있다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이렇게 나오고 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상당히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꼭 누가 보면 정말 거짓말로 귀찮아서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솔직히 좀 마음이 되게 아팠고요. 그리고 막 주변 분들이 되게 좋은 음식들을 많이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막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이거 한번 먹어봐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좋게는 들리는데 왜 그걸 먹기가 애매하냐면 저희 아이가 체질이 예민하고 거기다가 좀 알레르기가 심하고 이제 뭘 먹었을 때 반응이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거를 먹여가지고 애가 괜찮아질지 안 괜찮아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하실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가 예민해서 약 외에 다른 걸 먹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흡입 알러지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이 많이 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약 같은 거 특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먹이는 편이어서 사람들한테 되게 까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민하고. 그리고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러냐.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애가 이 모양이지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막 엄마가 자기 아이가 잘못되게 하려는 엄마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주변 어른들이나 막 이러신 분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애가 왜 이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짜 가슴에 진짜 이렇게 돌멩이를 계속해서 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진짜 죽어? 정말 이거는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못 먹는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뒤로 저희 아이가 가고 있었는데 진짜 죽어? 정말? 이거면서 뒷담화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의 그런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십거리가 막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이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상처를 받았던 얘기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들을 수 있었는데 나가 죽어라 이 말이 제일 상처였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죽어야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아이가 죽어야 할 이유는 절대로 없는데 야 이렇게 예민하고 까칠한 아이를 키워서 뭐하게 그냥 넌 됐어 그냥 나가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물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러면 많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넘어가기 너무 힘든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고 꼭 알레르기가 아니라도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별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랑 좀 다르니까 이상하고 막 이런 편견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말을 뒤에서건 앞에서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예, 화도 못 내고 그랬어요. 화를 내면 제가 더 예민하고 더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못 내고 웃고 있는데 속은 웃고 있는 게 아니죠.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만 괜찮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들어서 상관없으니까 아이가 이런 말을 못 들었으면 좋겠다. 댓글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댓글 차단 기능이 있어서 다행히 그런 게 걸러지더라고요. 근데 2016년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레르기 쇼크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아프던 상처를 가지고 있던 남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건 좀 너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은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책도 쓰고 운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옛날에 그랬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오소희 원장님도 아이가 아픈 거 전혀 모르셨다고 하셨듯이 되게 막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7, 8년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노보노라는 친구가 저랑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었던 거죠. 왜냐면 아들이 늘 아프니까 전전긍긍하면서 핸드폰을 바라보기가 일쑤였고 사실은 저는 아들을 계속 집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다 놔두기가 너무 무섭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저보다 더 큰 거죠. 그런 사고를 통해서도 사람들 만나고 싶고 어린이집도 가고 싶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가 4살 반부터 5살까지는 제가 집에서 데리고 가정 보육을 했거든요. 사람들 있을 때는 밖에 안 나가고 사람들 없을 때 밖에 나가고 이런 은둔 생활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조금 키웠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데 튀거나 그러면 치워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사람을 피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밖에 나가서 친구랑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 앞에 있는 작은 원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소풍날 표정이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풍날 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아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나 소풍 갔다 올게 그러고 제가 도시락을 싸주고 막 해가지고 그래 잘 갔다 와 그리고 얘기를 해주고 딱 이렇게 앉았는데 제 몸이 이랬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고 핸드폰만 계속 바라보다가 눈물만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사실은 소풍도 잘 다녀왔고 즐겁게 잘 놀다가 왔는데 저만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아들이 행여나 다칠까 봐. 그래서 걱정 많은 보노보노처럼 걱정이 많아서 늘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제가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서
달라진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사람들, 제 친구들 모두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막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참 그랬었고요. 지금은 그게 많이 극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라는 책 주제로 제가 세상 속에서 단단해지게 된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단단해지는 방법은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책에도 있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뎠어요? 라는 말을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육아를 하면서 엄마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랑 고통은 굉장히 커요. 저는 물론 알레르기 쇼크 있는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크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아이가 자고 있는 때나 조금 좋아졌을 때 거울 앞에 나와 조금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들을 7년, 8년 동안 계속 그림자처럼 TV를 하고 계속 아들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해서는 아들은 지킬 수 있어도 저는 지킬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지킬 수 없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막 정말 나중에는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어서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끝에 주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거울 앞에 있는 나와 마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는 되게 아름답고 좀 깔끔하고 그랬던 모습이 아니라 엄마가 돼서 후줄근하고 애밖에 못 보니까 화장도 할 수 없고 막 배도 좀 늘어져 보이고 막 이런 모습의 나를 보면서 솔직하게 나를 마주했을 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는데 그렇게 천천히 저를 마주하면서부터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나를 마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고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기도 했고 단 한 줄이라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노래 같은 것도 들으면서 조금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아프니까 이제 아이만 보면 되겠지, 아이가 나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아이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아이를 제 품에다가 가둬 놓을 수가 없는데 그때는 그걸 착각을 한 거죠. 제가 1, 2년만 정말 아이를 잘 돌보면 얘가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저를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의 마음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처음부터 된 건 아니지만 7, 8년 동안 우울증을 알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조금씩 제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면서 어, 원래 사람이 시간이 많이 주면 더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걸 잘 쓰는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잠든 1시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제가 뭘 한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는 사랑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별로 색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알레르기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5살 때도 친구랑 놀고 싶은데 이제 노는 방법을 몰랐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빙빙빙 돌기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같이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접근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해봐 했는데도 아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좀 놀아줘라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고 아이가 조금 상처를 받더라도 네가 한번 이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보자 하면서 조금씩 아이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고 괴롭고 우울할 때마다 늘 저한테 안겼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안아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지지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모든 게 힘들고 아들도 울고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는 것 같다. 지금도 사실은 5학년 1학기 때까지도 친구들이 내가 인사하면 인사도 안 들어주고 잘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점점점 아이의 마음이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와 아이가 책 속에서처럼 눈을 마주보고 조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아이가 뭐 유아기 때는 계속 사고도 나고 계속 힘든 시간이 많아서 아이도 인지가 안 되고 저도 인지가 안 돼서 늘 괴로웠지만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이와 저도 눈을 마주보고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도 하시고 뭐 독서랑 글쓰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게 돼서 이제 그게 3장과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게 돼서 작년에는 사실은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바디 프로필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복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아 나도 내 몸은 지방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나도 복근이 나올 수 있는 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이 책도 사실은 2년 만에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눈물의 시간들을 담아서 책을 쓰니까 이것도 책을 쓰는 것도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실천이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처럼 나는 이걸 꼭 실천하고 자야겠어.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자기 상황에 맞게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난 이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나를 더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주하기보다는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실천을 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조각조각 모아가니까 책도 하나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바디 프로필도 찍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사실은 오은영 박사님한테 데려가야 하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5학년이 됐는데도 사람이랑 이렇게 잘 교류하는 걸 모르고 친구하고 말하는 걸 잘 모르고 막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이를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키운다고 하면서 다른 걸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엄마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랑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도 평범한 아이가 된 것 같다고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이게 정말 단순하지만 아이에겐 이게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한 거는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 이제 알레르기 쇼크를 알리고 국회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도 되겠지만 제가 이런 걸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아이에 대한 걸 좀 알리고 좀 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책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진짜 제 책 제목처럼 제가 꿈꾸는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꾸는 엄마가 돼서 세상 속에서 아들과 함께 단단하게 살게 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2년 동안 책을 썼다고 하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때려치라고 저희 남편이 때려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때려치면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이제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남편도 이런 이상한 사기꾼한테 막 걸렸다고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다른 출판사 가서 책을 내시라고 막 이런 조언까지 하면서 저한테 많이 걱정을 해주셨고 이제 늘 책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포기를 하지 않으면 한계는 없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실천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진 않아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일을 목표를 삼았으면 끝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의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왜 난 이거밖에 못할까라는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자괴감을 버리고 나는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나면 심리학적 용어로 알아차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를 알아차리고 나면
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을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면서 갉아먹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사람들 속에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아들이 알레르기 쇼크가 있어도 그냥 알레르기 쇼크 있어요. 그리고 예 맞아요. 저희 아이 우유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웃으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세상 속에서 단단해지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1분이라도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정말 기본적인 일이지만 아이를 꼭 사랑해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지지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뭐야? 이랬다가 나중에는 엄마의 그런 깊은 뜻을 알고 엄마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저를 와서 안아주고 엄마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고 제가 한 것만큼 아이도 저에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이와 내가 조금은 이런 고통을 털어내고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좀 단단해지면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했으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책도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서랑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몸도 좀 어떻게 좀 가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운동도 좀 하게 됐는데 운동도 되게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쇳덩이를 좀 들고 발로 밀고 왔는데 120kg까지 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아주 빠르지는 않겠지만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중에 보니까 아이랑 어떻게 성장했어요? 라는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나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나와 아이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뭐 3살, 4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줬죠. 왜냐하면 안 하면 얘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으면 또 아프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은 좀 많이 바라봐줬던 것 같아요.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아주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면서 이제 아이가 나에게 맞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아이랑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을 남자애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아들도 이제 제잘제잘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힘들게 키운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미안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애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화가 전혀 안 됐었는데 요즘엔 대화가 잘 돼서 이제 아이하고도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랑 저랑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여기 제가 대화소통 옆에 공부민주주의라고 적혀 있죠.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아이와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음식을 밖에 나가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실은 되게 불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이 남편하고 저하고 이게 딸이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고 하나씩 요리를 하는 게 또 저는 나름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능사도 땄고 케이크 디자인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좀 다른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포커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요리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뭐 물론 아이가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좀 밖에 나가서 먹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되게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따지면은 이제 조화롭게 아들과 함께 이제 알레르기 쇼크가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랑 맛있는 집밥을 좀 더 연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행복 요리 레시피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푸드 에세이를 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건강 요리나 이런 거를 많이 배운 것들을
접목해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새로운 꿈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주자주 쫓겨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한글도 되게 빨리 떼고 책도 되게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를 기르더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좀 잡아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을 많이 쓰게 돼서 이것도 저희 아이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의 성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나의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외로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나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마음이 깨지고 아들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도 이제 이런 1분, 2분의 이런 숨을 통해서 점점점 마음도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도 제가 천천히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바로 나 찾기였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괴로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찾으면서 또 다른 나를 찾으면서 행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운동을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어요. 단 한 번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땀을 흘려서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장을 통해서 저의 행복을 찾아갔지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한 줄로 다 귀결이 됩니다.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얘기를 쭉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사실은 피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사실은 아이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유를 먹으면 숨을 못 쉬고요. 아직까지도 우유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보다 다르게 이런 단단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거를 불평하면서 막 투덜거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만약에 불평을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환경을 막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욕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고,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으니까 고맙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있고, 책도 쓰고 운동도 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도 다른 분들도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세요.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이 저에게는 되게 큰 값진 그런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 목요일날 치유의 시 수업에서 이제 들은 건데, 이게 저의 삶의 좌우명이에요. 3가지 3단계인데요. 나의 사명과 삶의 일의 도전인데, 허수아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허수아비가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황금 들녘에 있는 허수아비라는 아이가 이제 참새를 쫓아가면서 이 벼이삭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이가 이제 알레르기 쇼크가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맨날 몇 년 동안 100m 이 안에서 이제 아들이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는 벼이삭을 지키고 저는 알레르기 쇼크가 있는 아들을 지키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양빛을 벗삼아서 묵묵히 일하는 허수아비처럼 저도 지키고 싶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명이 허수아비라는 그런 의미랑 저는 좀 많이 동화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이해에 대한 건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왔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사실은 까맣게 점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절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마득하면서 뭔가 좀 멋진 느낌도 들고 까마득한 느낌이 드는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처럼 사실은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똑같지도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나만 되게 불행하고 나만 왜 이렇게 아이가 아프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삶은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누구도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에서 나와는 다른 고충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두 줄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을 이해했을 때는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비 오는 날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잘 사시는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이해하면서부터 제가 좀 더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씩 저는 무기력증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마 여기서도 무기력증이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고 되게 부지런히 움직였는데도 하루 종일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이 저는 자주자주 오거든요. 번아웃도 자주자주 오는데 이제 그런 번아웃이 왜 와야 되는 건데 나 이거 싫은데 빨리 이거 벗어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아웃이 오면 그냥 충분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거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나면 그때 이게 뭐가 해야 되겠다.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내가 게으름을 부리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때는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그때 못했던 거를 몰아서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좋아, 도전이다! 라고 외치면서 저의 좌우명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도전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부끄러운 시지만 이 세 개의 시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매일 마인드맵에서 그때 한참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늘 옆에다 적어놓은 말이 있었어요. 길을 만드는 여자다 나는. 그래서 길을 만드는 여자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일도 되게 빨리 시작했고 되게 순탄하게 고속도로처럼 저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고요. 자꾸 막 걸리는 일도 되게 많았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대학도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더니 또 면허를 다 땄는데 또 뭐 이런저런 일들로 되게 힘든 일이 많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또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길을 만드는 여자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사실은 꽃길이 아니면 어떠냐, 가시밭길이면 어떠냐. 난 이 가시밭길도 장화나 멋진 신발을 신고 내가 튼튼하게 걸어가면 그것도 꽃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썼더니 이제 저희 알레르기 카페가 있는데 거기 2만 명분의 회원분이 계시는데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을 보고 아픈 마음을 많이 좀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프롤로그에 적었듯이 아들이 엄마 뭐해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저도 사실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두 번째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나쁜 마음을 품고 만약에 갔다고 하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책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들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너무 좋아서 이제 마음 힐러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러워크를 하게 됐을 때 거기 나와 있던 그 저자분이 루이스 해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비전 센터도 세우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듬어 주면서 이제 그런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3년 전인가 그쯤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분이 우주 속에서 이제 에너지를 얻고 이제 손을 뻗으면 그 에너지가 닿을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유치하지만 우주 속 루이스 은진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속에서 지금도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너여서 좋아라는 말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이제 뭐 헬스장에 갔을 때도 언니들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너여서 좋다는 말,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말을 통해서 저는 이제 희망을 얻는 거죠. 아,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전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안에 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매일매일 사실은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되게 큰 행복을 쫓아서 막 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큰 행복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막 갈구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하고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작은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함께해요, 사랑 행복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나만의 틀을 가지시고 지금 순간도 정말 멋지다. 난 지금 멋지게 잘 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많이 지속될 거니까 너무 지레 막 움츠리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저를 보면 되게 안쓰러운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오면은 이거 어떻게 막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제 아이가 언제 죽을지 제가 언제 죽을지 그런 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고통들을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잘게 접어가지고 종이처럼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많이 작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 고통들을 줄여나가는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전에 이벤트 상품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아까 퀴즈 정답자 3분한테는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신 분한테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원하는 목표 성취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전에 썼던 동기부여 프로그램인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동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썼던 PDF 전자책이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이제 명언 소책자라고 해가지고 500개 명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명언 필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책을 쓰시는 분들한테 이제 명언 같은 걸 중간중간에 넣거나 이제 하시면 되게 좋아서 제가 그거를 준비해서 이제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이제 강의 후기를 적어주시는 분들께 뭐 이렇게 단톡방이나 아니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는 분들께 3분을 추첨해가지고 제가 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거기를 중지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화면 공유가 된 게 있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8개 질문이 있는데 혹시 아이가 쌍둥이인데 어느 하나에 맞출 수 없고 아이들이 달라서 미치겠어요. 이거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너무 길게 하시면 또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화면에 공유를 중지해 볼게요. 네, 중지를 해볼게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유는 중지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을 했죠. 10시가 딱 10시가 됐네요. 여기서 질문을 제가 구글 폼에 받았는데 질문이 한 8개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책을 읽고 나서 들으니까 더 와닿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근데 어떨 때 제일 많이 힘드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힘들고 괴로우셨던 순간이 좀 있으셨을까요? 저도 그걸 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아이 키우면서 힘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견디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저도 되게 힘들고 괴롭고 상처였는데 이제 이런 걸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해도 저는 그 욕도 달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어떤 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이제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다 끝났고요. 제가 이렇게 갤러리를 해서 볼게요. 네. 윤지혜님 조금 더 단단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요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가 쌍둥이인데 하고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 뭐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 네. 이메일이 입력이 안 됐으면 제가 소책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지연님 여기다가 이메일 입력해 주시면 예, 예, 제가 소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연님 어차피 이거 제가 작성해서 보니까요. 예, 보내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엄마가 사람이니 육아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짜증나고 화도 난다고 하셨는데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감정 조절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를 바라보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감정 조절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우유 알레르기 쇼크에 상심한 아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고 해도 자신감이 불어넣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병원은 안 데려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공황 발작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지켜보고 이제 아이도 많이 밝아져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오프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냐고 하셨는데 네, 오프 이벤트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국어문고 과감원에서 이제 사인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맞아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른 면을 이해받지 못할 때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사실은 못했다가 저도 뒤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울고만 있는다고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책도 쓰게 되고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강연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작은 한 걸음이었는데 저는 이 한 걸음을 통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맞아요. 719님. 네, 요청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지 것도 힘들고요. 뭐 말하기도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 꿈꾸게 된 계기, 유지하게 된 힘, 요거 말씀하셨는데 꿈꾸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아이만 키우고 이렇게 살기가 너무 싫었어요.
나도 뭔가 이제 나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그냥 아이가 아프니까 난 아이만 케어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요. 뭔가 변하고 싶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작가를 꿈꾸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강의 같은 것도 해드리고 강연가에 대한 꿈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루이스 A님처럼 비전 센터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그런 삶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 아들도 그런 마음을 담았더라고요. 아픈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있고 공감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은 소소한 일들, 가시돋친 말들,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말들을 모두 그냥 넘어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서게 되면서 저도 이제 좀 더 단단해져야겠다. 제 책처럼 단단해지면서 살게 된 거였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저는 이거 말고도 계속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정책 같은 부분도 이제 국회에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3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여전히 똑같아서 이제 보좌관님하고도 오늘 통화를 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얘기를 드렸고 그 외의 일들도 계속 이제 행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내가 뭐가 돼야겠다. 난 이걸 하고 싶어라는 열망이 강하면요. 조금은 힘들을 때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계속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조그만 때는 제가 계속 쫓아다녀야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자기도 앞가림을 하다 보니까 저의 시간이 늘어나면 지금은 꿈을 100% 이루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아지면 저는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큰 행동을 하면서 더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자 주신 분들처럼 당박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6번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책을 쓰고 싶은데 마음뿐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책 쓰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아까 2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책을 써야 될지가 되게 궁금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그걸 조금씩 적어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들 약 발라달라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발라달라고 할래?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아들 약을 계속 발라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매일매일 긁고 매일매일 밤마다 긁고 매일매일 긁어서 여기 막 다 이렇게 피딱지가 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없고 뭐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쓰기는요, 사실은 마음만 가지셔도 괜찮아요. 마음을 갖다가 어느 순간 딱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썼던 걸 모아가지고 한번 출판사에 한번 투고를 해보세요. 그럼 목적을 가지고 쓰신 글이면 충분히 출판사에서 채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스킬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배우셔야 되겠지만 자 마지막 질문인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질문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제가 원래 사실은 원싱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런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포커싱을 가지고 하나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내가 포커싱을 뭘 가져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잘하는 건지 내가 이걸 원하는 건지 그런 거를 네 정리가 안 되는 거 맞아요. 저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이지 나는 이제 그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내가 뭘 더 잘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정리가 안 될 때는요. 그냥 다 한번 해봤어요. 운동도 한번 해봤고
뭐 예를 들어 독서도 책도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실천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미님이 만약에 되게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 명확하게 내가 할 걸 모른다고 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 번씩 다 해보시고 그중에서 아마 하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닌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뭐든지 할 때도 책도 어느 정도 읽어야지 그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임계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으셔서 그거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너무 자책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시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시면서 내가 과연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계속 의문을 가져보시면 어느 순간 저도 그러면서 답변이 왔어요. 저도 3, 4년 동안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으면 사실은 나를 깎아내리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왜 나는 한 우물을 못 파고 막 이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책 중에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다중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전문가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미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거 하나씩 하시면서 한번 나에게 맞는 걸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그래서 제가 Q&A 받았던 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영미님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10시라서 또 피곤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서 이제 아까보다는 많이 나가셨는데 괜찮고요. 제가 댓글을 조금 볼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꿈세단 우유 맞춰주신 분 3분은 제가 기프트콘을 드려야 되니까요. 지연님하고 오소희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고경희님 맞추셨네요. 이 3분께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되게 많이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강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저는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 지연님 여기 메일 주소 보내주셨죠? 여기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감사해요. 응원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맨날 웃고 다니긴 하는데 저도 굉장히 힘든데 요즘에 힘들어도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괜찮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강의가 이거 말고도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강의는 또 토요일 날 있는데 네, 심통님 토요일 날 8시에 강의 또 있거든요. 그때 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제 강의 들으시고 힘나는 시간이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울림 있는 강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응원 감사합니다. 네.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빨리 나서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엄마, 그러니까 내가 알레르기 쇼크 있으니까 엄마가 책 보냈지. 막 요즘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뻔뻔해졌거든요, 아들이. 되게 뻔뻔해졌는데 이제 그렇게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막 안절부절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뭐 나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게 된 게 그 시간 속에서 저랑 아들이랑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좀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책 뒤편에 보면 아들이 또 한 얘기가 여기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을 또 아들이 막 썼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진감래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너무 웃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말을 했어요. 야, 네가 고진감래 뜻은 아니야? 이랬더니 자기 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서로 얼굴 보고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진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맨날 웃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고 다른 분들도 이제 저마다 아픔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른 분들은 솔직히 좀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저도 아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순수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지금 와서 5학년 애들도 맨날 안겨가지고 엄마 하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아직 다행히 사춘기는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사춘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솔직히 제 책에는 거의 다 실패를 한 경험들이 계속 있고 아이랑 계속 울고 이랬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7, 8년 우울증을 앓았다. 이것도 사실은 당당하게 밝히는 거지만 그게 되게 우울했다고 해서 되게 남들 보기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걸 스스로 이겨냈으니까요. 그만큼 힘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만에 하나 또 무기력증이 오고 우울증이 만약에 또 온다고 해도 금방 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 8년 동안 그 늪지대 속에 계속 이제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 내가 또 우울증이 왔구나. 내가 또 무기력해졌네. 또 그럼 좀 누워 있다가 또 시작하지? 이러면서 또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네, 나우해피님 그래도 늦게라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뭔가 하나하나 조그만 게 이루어지니까요. 네, 이제는 사실은 별로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오고요.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게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5학년이군요. 저희 아들도 5학년인데 사춘기는 안 왔나요? 사춘기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사춘기를 좀 긴장하고 있긴 해요. 이게 좀 특별해서 괜히 또 다른 쪽으로 와서 이제 못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까 봐 그런 것도 좀 조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20대 때보다 지금이 정말 정말 행복하고 두 번째 20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22살이 되거든요. 42살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들이 뭐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네, 계속 지도하고 있어요. 저도 아들이 사춘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저도 순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엄마 하고 안기고 막 하니까요. 순수한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되게 귀여워요. 몸은 이따만하긴 한데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언니들은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아파서 이제 안아줬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사실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일을 막 했겠죠. 그러면 아들하고 이렇게 딸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블로그에 요리한 사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같이 뭐 만들어가지고 산수놀이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 다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덩치가 커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못 견디고 이제 진짜 정신착란이 와서 이제 뛰어내릴 뻔했지만 지금은 이걸 딱 겪고 나니까 이제 별로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노 프로블럼이고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겨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막 지금 심각한 말도 막 하고 했지만 결국적으로는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힘든 분들을 많이 안아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2만 명의 회원분들과 이제 강의가 없는 날은 이제 제가 켜서 줌수다도 마련을 해서 이제 고충도 많이 들어드리고 싶고 힘든 것도 많이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힘든 건 이겨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버티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버틴 시간만큼 이만큼 12년이 흘렀고 저도 이제 점점점
달라지고 있고 하니까요. 이제 옛날처럼 우울증이 오거나 무기력증이 오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웃으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네. 수다가 길었네요. 아무튼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야기도 들어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건 제 링크라서 이제 오소희 원장님은 아마 10시부터 맵스쿨 15기 아마 강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녹화를 원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여기 기다렸다가 이제 원장님 들어오시면 이거를 종료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켜시고 얘기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신 것도 인연인데 얼굴 보고 말씀드려도 되고요.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계셔서 마무리는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 네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마이크 켜고 이야기 나누셔도 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지금 10시 21분이고 저도 지금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네요. 네네. 네네. 고운 밤 되세요. 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힘든 날 있을 때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밤이 늦어가지고요.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면 또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우선 카메라 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제 늦게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은 카메라는 우선 이렇게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채팅창을 못 읽어서요.